안녕하세요. 오늘은 AWS 램더의 런타임 환경과 핸들러 함수 작성법을 실무 관점에서 배워보겠습니다. 램더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런타임 종류와 선택 기준부터 시작해서 파이썬과 노드, JS 핸들러 구조, 이벤트와 컨텍스트 객체 활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응답 형식과 에러 처리 전략을 익히고 마지막으로 의존성 패키징과 레이어 활용 방법, 그리고 실전 배포 팁까지 다룹니다. 총 10개의 핵심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램더 런타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런타임은 함수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언어별 실행 환경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레스토랑의 주방 환경과 같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는 파스타를 만들 도구가, 한식당에는 김치찌개를 끓일 설비가 갖춰져 있죠. 마찬가지로 파이썬 런타임에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환경이, 노드, JS 런타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램더는 여러 언어를 지원하므로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램더가 지원하는 주요 런타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3.9부터 3.12 버전까지 지원하며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에 많이 사용됩니다. 노드, JS는 18X와 20X 버전을 지원하고 비동기 처리에 강점을 보입니다. 자바는 8, 11, 17, 21 버전을 지원하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하고 고는 1X 버전으로 고성능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닷넷과 루비도 지원하며 커스텀 런타임을 만들면 다른 언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파이썬과 노드, JS 런타임의 기본 핸들러 함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위쪽은 파이썬 3.12 예제로 램더 핸들러 함수를 정의하고 JSON 모듈로 응답을 만듭니다. 파이썬은 동기식 함수로 작성합니다. 아래쪽은 노드, JS 20X 예제로 엑스포어 측 핸들러를 에이싱 함수로 정의하고 JSON 스트링어 파이로 응답을 만듭니다. 노드, JS는 비동기 처리를 위해 에이싱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두 런타임 모두 비슷한 구조이지만 각 언어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런타임을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의 기술 스택입니다. 팀이 이미 파이썬에 익숙하다면 파이썬 런타임을 선택하는 것이 생산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콜드 스타트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가 가장 빠르고 파이썬과 노드, JS가 중간, 자바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성능이 최우선이라면 고를, 빠른 개발이 필요하다면 파이썬이나 노드, JS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제 파이썬 핸들러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핸들러는 램더 핸들러라는 이름의 함수로 정의됩니다. 물론 이 이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핸들러 함수는 이벤트와 컨텍스트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으며 응답 객체를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합니다. 램더 콘솔에서 핸들러 설정은 파일명과 함수명을 점으로 연결하여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메인의 파일의 램더 핸들러 함수는 메인 램더 핸들러로 설정합니다. 실전에서 사용하는 파이썬 핸들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깅 설정을 합니다. 로거를 전역으로 생성하고 인포 레벨로 설정합니다. 핸들러 함수에서는 먼저 함수 시작 로그를 남깁니다. 그 다음 이벤트 객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get 메서드를 사용하면 키가 없을 때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한 후 처리 완료 로그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스테터스 코드, 헤더즈, 바디를 포함한 응답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로깅, 이벤트 파싱, 비즈니스 로직, 응답 생성의 4단계로 구성하면 깔끔한 핸들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핸들러 설정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램더 콘솔의 런타임 세팅즈에서 핸들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파일명 점 함수명입니다. 예를 들어 메인의 파일의 램더 핸들러 함수는 메인 램더 핸들러로 설정합니다. 파일 확장자는 제외하고 이름만 입력합니다.
커스텀 함수명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my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면 메인 myfunction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제 Node.js 핸들러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Node.js 핸들러는 async 함수로 작성하여 비동기 처리를 지원합니다. export 핸들러로 함수를 내보내며 이벤트와 컨텍스트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async과 await을 사용하면 프라미스 기반 코드를 자연스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S3 같은 AWS 서비스와 연동할 때 비동기 처리가 필수이므로 Node.js의 이런 특성이 큰 장점이 됩니다. 실전 Node.js 핸들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WS SDK를 require로 가져오고 DynamoDB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export 핸들러는 async 함수로 정의하고 함수 시작 로그를 남깁니다. try 블록에서는 이벤트, body를 JSON5파워스로 파싱하여 유저 아이디와 액션을 추출합니다. Dynamo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await을 사용하여 비동기 처리합니다. 프라미스 메서드를 호출해야 awai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성공 응답을 반환하고 캐치 블록에서는 에러를 로깅하고 500에러 응답을 반환합니다. 트라이 캐치로 에러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벤트 객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는 램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입력 데이터입니다. 중요한 점은 트리거 소스에 따라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API 게이트웨이에서 호출하면 body, headers, pass parameters가 포함되고 S3에서 호출하면 버킷과 오브젝트 키 정보가 들어옵니다. DynamoDB 스트림즈에서는 변경된 레코드 정보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가 램더를 트리거하는지에 따라 이벤트 구조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추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트리거 소스의 이벤트 객체를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이벤트에 body가 있으면 API 게이트웨이 이벤트로 판단하고 body를 JS1으로 파싱하고 헤더즈와 패스 퍼레머터즈, 퀴리 퍼레머터즈를 추출합니다. 레커즈가 있으면 S3 이벤트로 판단하고 버킷 이름과 오브젝트 키를 추출합니다. 파일 업로드 정보를 로그에 남깁니다. 다이너마드브 키가 있으면 DynamoDB 스트림즈 이벤트로 판단하고 각 레코드를 순회하며 인서트 이벤트인지 확인합니다. 새 레코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로그에 남깁니다. 이렇게 조건문으로 트리거 소스를 구분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컨텍스트 객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텍스트는 램더 함수의 런타임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객체입니다. 펑션 네임으로 함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AWS 리퀘스트 아이디로 각 요청의 고유 아이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메서드는 getRemaining time in millis로 함수가 종료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반환합니다. 이 정보들은 로깅, 모니터링, 타임아웃 관리에 활용됩니다. 컨텍스트 객체를 활용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시작 시 컨텍스트에서 함수명, 버전, 요청 아이디를 로그에 남깁니다. 메모리 제한과 로그 그룹, 로그 스트림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관리를 위해 getRemaining time in millis를 호출하여 남은 실행 시간을 체크합니다. 만약 5초 미만 남았다면 경고 로그를 남기고 빠르게 종료하거나 제시도 로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아웃 전에 안전하게 종료하면 불안전한 상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램더 함수의 응답 형식을 이해해 봅시다. 트리거 소스에 따라 응답 형식이 달라집니다. API 게이트웨이와 통합할 때는 스테터스 코드, 헤더즈, body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응답이 필수입니다. 스테터스 코드로 HTTP 상태 코드를 지정하고 헤더즈로 컨텐트 타입이나 CORS 설정을 추가합니다. body는 반드시 문자열로 변환해야 하므로 JSON-덤프스를 사용합니다. 반면 SDK나 CLI로 직접 호출하는 동기 호출에서는 단순한 딕셔너리나 객체를 반환해도 됩니다. 다양한 응답 형식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PI 게이트웨이 표준 응답입니다. 스테터스 코드를 200으로 설정하고 헤더즈의 컨텐트 타입과 CORS 설정을 추가합니다.
액세스 컨트롤러 오리진을 별표로 설정하면 모든 도메인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바디는 JSON, 덤프스로 딕셔너리를 문자열로 변환하며 인쇼어 S키를 펄스로 설정하면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에러 응답으로 스테터스 코드를 400으로 설정하고 에러 메시지를 담습니다. 세 번째는 동기 호출용 간단한 응답으로 단순 딕셔너리를 반환합니다. 실제로는 상황에 맞게 하나만 반환하면 됩니다. 에러 처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램더 함수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동기 호출의 경우 자동으로 2회 재시도됩니다. 모든 재시도가 실패하면 DLQ, 즉 데드레터 Q로 전송되어 나중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ry except로 예외를 처리하고 로그에 상세한 에러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동기 호출은 재시도되므로 역등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실행해도 결과가 같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에러 처리 실전 코드입니다. 먼저 입력 검증을 수행합니다. 유저 아이디가 없으면 배류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고 정상 응답을 반환합니다. except 블록은 2개로 나눕니다. 배류 에러는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요청이므로 400에러로 처리하고 에러 메시지를 응답에 포함합니다. 그 외 예상치 못한 익셉션은 서버 에러이므로 500으로 처리합니다. 트레이스백 포맷 DXC로 전체 스택 트레이스를 로그에 남기되 응답에는 보안을 위해 단순한 메시지만 포함합니다. 이렇게 에러를 구분하여 처리하면 디버깅이 쉬워집니다. 의존성 패키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램더 함수가 리퀘스트나 엑시오즈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존성을 함께 패키징해야 합니다. 파이썬은 pip 인스톨 명령어의 t 옵션을 사용하여 현재 디렉토리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Node.js는 npm 인스톨로 설치하면 노드 마줄즈 디렉토리가 생성됩니다. 코드와 라이브러리를 모두 zip 파일로 압축하여 램더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단, zip 파일 크기는 50MB를 넘을 수 없습니다. 파이썬 의존성 패키징 전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동합니다. pip 인스톨의 t 옵션과 현재 디렉토리를 지정하여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라이브러리가 현재 디렉토리에 설치됩니다. 램더 함수 코드를 작성합니다. 리퀘스트를 임포트하여 API를 호출하고 응답을 반환하는 간단한 핸들러입니다. zip 명령어로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function.zip으로 압축합니다. 마지막으로 AWS CLI의 업데이트 펑션 코드 명령어로 zip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랩 짜증나 접두사를 붙여야 바이너리 파일로 인식됩니다. Node.js 의존성 패키징도 비슷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만들고 npm init-y로 패키지 JSON을 생성합니다. npm 인스톨 엑시오즈로 엑시오즈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노드 마줄즈 디렉토리가 생성됩니다. 인덱스 JS 파일에 램더 핸들러를 작성합니다. 엑시오즈를 require로 가져와서 API를 호출하고 try catch로 에러를 처리합니다. zip 명령어로 현재 디렉토리 전체를 압축하는데 이때 노드 마줄즈가 포함됩니다. AWS CLI로 zip 파일을 업로드하면 램더에서 엑시오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Node.js는 자동으로 노드 마줄즈를 찾아서 require를 처리합니다. 램더 레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 램더 함수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각 함수마다 패키징하면 중복이 발생합니다. 이때 램더 레이어를 활용하면 공통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는 배포 패키지 크기를 줄이고 코드와 의존성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의 함수에 최대 5개의 레이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수정해도 함수 코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관리가 편리합니다. 램더 레이어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전체 과정입니다. 먼저 레이어용 디렉토리 구조를 만듭니다. 중요한 점은 파이썬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ip 인스톨의 t 옵션으로 파이썬 디렉토리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파이산 디렉토리를 포함하여 layer.zip을 생성합니다. AWS CLI의 publish layer 버전 명령어로 레이어를 생성하면 레이어 ARN이 반환됩니다. 업데이트 펑션 컨피겨레이션 명령어로 램더 함수에 레이어를 연결합니다. 이제 램더 함수 코드에서 레이어의 라이브러리를 import request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 포함된 라이브러리는 램더가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레이어 디렉토리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런타임마다 정해진 디렉토리 구조를 따라야 램더가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이산은 파이산 디렉토리에 라이브러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노드, JS는 노데지즈 노드마줄즈 디렉토리 구조를 사용합니다. 자버는 자버 리브 디렉토리를 사용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램더 함수에서 import나 require를 할 때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레이어를 만들 때는 반드시 런타임별 디렉토리 구조를 확인하세요. 실전 배포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설정을 확인합니다. 램더는 128MB부터 10GB까지 설정 가능하며 메모리를 늘리면 CPU 성능도 함께 증가합니다. 성능 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메모리를 찾으세요. 타임아웃은 최대 15분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30초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환경 변수에 DB 비밀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 옵션을 활성화하세요. IAM 역할은 최소 권한 원칙을 따라 필요한 권한만 부여합니다. 로깅과 모니터링 설정도 잊지 마세요. 콜드 스타트 최적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램더 함수를 처음 실행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콜드 스타트가 발생합니다. 새 컨테이너를 시작하고 런타임을 초기화하는 시간이 추가되어 응답이 느려집니다. 최적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패키지 크기를 최소화합니다. 불필요한 의존성을 제거하고 레이어를 활용하세요. 둘째, AWS SDK 클라이언트 같은 재사용 가능한 객체는 전역 변수로 초기화합니다. 셋째,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를 사용하면 컨테이너를 항상 준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런타임 선택도 중요한데 고가 가장 빠릅니다. 콜드 스타트 최적화 코드 예제입니다. 바토3 SDK 클라이언트를 전역 변수로 초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이너마드브 리소어스와 테이블 객체를 핸들러 함수 밖에서, 즉 전역 스코프에서 초기화합니다. 램더 컨테이너가 재사용될 때 이 초기화 코드는 다시 실행되지 않고 이미 초기화된 객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핸들러 함수 내부에서는 전역으로 만들어진 테이블 객체를 바로 사용합니다. 주석으로 나쁜 예도 보여드렸는데 핸들러 함수 안에서 매번 바토3를 초기화하면 매 요청마다 초기화 시간이 추가되어 비효율적입니다. 전역 변수 패턴은 콜드 스타트 최적화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램더 런타임과 핸들러 작성법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런타임 선택부터 파이산과 노드, JS 핸들러 구조, 이벤트와 컨텍스트 활용법, 응답 형식과 에러 처리, 의존성 패키징과 레이어 활용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램더 함수를 자신있게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해주셔서 감사합니다.